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법지입니다. 오늘이 동영상 건강경 두 번째 강의죠. 오늘은 건강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 겁니다. 부처님이 건강경을 몇 년 동안 쓰셨다죠? 21년. 21년 동안 건강경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천태종에서 구기를 지어서 만들어 놓은 개성이 있는데 아음 12방등 8 21제 단반자 종당 법화경 8년 이렇게 돼 있어요. 암경 12년, 방등경은 8년, 그 다음에 반야경을 21년, 법화경을 8년 이렇게 해서 49년. 함경은 맨 먼저 정에 들어서 21년 동안 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이성에서 21년 동안 반야부 경전을 설했는데 우리가 배우는 이 건강경, 이 건강경은 21년 가운데 설해진 경전입니다. 그죠? 설해진 경전인데 이 건강경이 설해진 시간은 얼마 정도 될까요? 그래서 부처님이 건강경을 설했는데 21년 동안 설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얼마 정도 설했을 것 같아요?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어떻게 하면은 발보리심을 냈는데 발포살심을 내었는데 발안욕다라 삼욕심을 냈는데 어떻게 머물고 응원하조하고 운하항복기심 그 마음을 어떻게 쓸까요? 여기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주고 받지 않습니까? 받는데 그 주고받은 내용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시간. 1시간. 이야, 도사는 어쨌든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래 1시간 정도 한나절은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공양을 하시고 자리에 앉으셨는데 수보리가 묻고 답하고 수보리 존자가 묻고 답하고 한 그 설법이죠. 그러니까 거의 1시간이면 되겠죠. 좀 작습니까? 그럼 한 2시간. 결국에는 건강경이 1시간에서 2시간 만에 설해진 경전이라는 겁니다. 이 21년 가운데에서 2시간 정도에 집중되어져서 건강이 이제 설해진 거니까 얼마 안 길죠. 이렇게 2시간 정도에서 설해진 건강경을 우리는 얼마나 배웁니까? 평생 배워도 다 못 배우니. 어쨌든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가 건강경을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다 완전히 훑어보게 됩니다. 이 건강경은 보면은 이제 첫째 사상 특징을 우리가 딱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한 총체적 질문 그 질문에 돌아가는 사항 그 다음에 이제 건강경에서 말하는 이제 바로 무상이 종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번 써보겠습니다만 무주가 체가 되고 모유가 용으로 되는 종, 체, 용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반야의 세계 이것은 경계이기도 하고 어떤 수행이기도 하고 바로 실천이기도 한 무상, 무주 그 다음에 모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꽉 잡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건강경 전체의 구성입니다. 전체의 구성은 좀 복잡한 것 같고 좀 어지러워요. 그래서 뒷사람들이 계속 정리를 많이 했다 그랬죠. 그래서 무착이라든지 무착 아상가 이게 7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한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세치 바수반두는 27단의라 그래가지고 27부분 그 다음에 건강선이라든지 한머득통은 이제 3단 10분가로 나누어서 이렇게 했다 그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구마라적
보는 32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 32문은 양나라 때 양무제의 아들 소맹태자가 나눈 겁니다. 그래 거기에 맞추어서 정리는 되어 있는데 제목은 나름대로 잘 뽑혀져 있습니다. 뽑혀져 있는데 앞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건강경을 한번 보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도 전체 구성을 이제 바로 리 이꼬로 심, 리, 공, 그 다음에 이제 상, 그 다음에 리와 상을 묶어서 한 부분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참고로 나중에 건강경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학생들한테 처음 접할 적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나중에 되면 어쩌면 또 이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 배울 적에 잘못 체계를 세우고 잘못 배워버리면은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법질하는 스님이 구분하고 정리한 거니까 참고 용도로만 써야 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사선의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조사선의 세계관은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가 바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보이는 이 모든 세계들이 내 마음에서 구성되어 가지고 내 마음에서 구성돼서 포출되는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원인도 내한테 있고 해결도 누가 한다? 바로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구성한 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건강경도 다시 말해서 내가 구성한 세계지 그 어떤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 같은 사람도 이제 그래놨거든요. 칸트도 말해 놓기를 우리가 칸트도 재미있는 말을 해놨어요. 이 세계를 현상계와 물체계를 나누어서 이 현상계는 우리가 관념론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현생계는 각자가 나름대로 각자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각자가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주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세계를 아름답게 본다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은 이 세계를 아주 더러운 세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만나면은 저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을 만나면 저 친구 돈 굴러가네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야지 저 사람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이건 내가 본 세계니까 그냥 참고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싹 참고하고 딱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는 오늘은 또 우리가 그죠? 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반야, 도노 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야, 도노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먼저 여기에 맞췄습니다. 총괄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사상의 특징 건강경을 전체 다 보려니까 어떻게 좀 정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상의 특징을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징을 정리하면은 첫째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불성론이라고 하죠. 어떤 불성론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불성론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육조단경은 적심적불의 불성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심적불의 불성론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건강경은 어떤 불성론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수행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불성론의 기초에 의해서 어떻게 수행해가지고 정득할 건가? 적심적불이면 어떻게 정득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바로 우리 건강경의 해설사라고 하고 있는 육조 단경에서는 바로 도노라는 것을 수행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노를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해탈관인데 해탈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생활관입니다. 생활에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바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 건강경을 정리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나름대로 내가 한번 해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꼭 참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경에 있어서 불성론이라 그러면은 바로 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발, 안약, 따라, 삼맥, 삼보리심이라 그랬죠. 이 발, 안약, 따라, 삼맥, 삼보리심, 발심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총체적 질문이죠, 그죠? 총체적 질문에서 나오는 발안요, 다라, 삼맥, 삼보리, 심에서 나오는 이 발심, 이 발심이 바로 저는 정리를 하기를 불성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발심이 바로 발심하면은 바로 적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경 같은 데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래서 함경에는 많이 들어봤죠? 초발, 초발 심시 변정각. 함경에서는 그래서 초발 심시 변정각이라고 합니다. 발심을 일으키면 그때 바로 부처님의 경지라는 겁니다. 잠깐 토를 한번 달아보는 겁니다. 불성론, 수행, 생활관. 이거는 하나요, 다라, 삼미야, 삼보리. 심. 이것이 건강경의 불성론이라는 겁니다. 건강경의 불성론은 여기에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심만 하면은 제보다 발심만 하면 바로 부처의 경지에 올라간다. 함경에서 딱 말하는 대로 발심이 없으면은 그 어떤 경지도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발심의 중요성을 뭡니까? 바로 건강경에서는 이제 최고로 삼는 겁니다. 뭐든지 발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발심을 안 하면은 그 어떤 부처님 공부는 절대 되지가 않는다. 발심을 해야 부처님 법의 세계에 발을 들어놓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바로 불성론으로 잡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행가는, 발심을 했으니까 수행가는 어떻게 잡아놓느냐? 바로 수행가는 딴 것이 아니라 반야도노. 반야도노, 도노 반야의 수행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반야 하나로서, 반야도노로서의 수행관을 잡았다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반야도노로서 수행관을 잡아서 수정에 나가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반야도노. 이것도 좀 이따 나중에 내가 30분 들어가면은 1합 리상분이 있는데, 이런 리상분에서 이제 반야도노에 대해서 이제 아마 좀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생활관은 그러면 생활관은 뭡니까? 생활관은 바로 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불성도 받고 깨달음도 얻었으면 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삶을 삽니까? 바로 바라밀의 삶입니다. 바라밀의 삶인데, 바라밀은 몇 바라밀 있죠? 6바라밀이 있습니다. 6바라밀의 삶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건강경의 제목이 뭐죠? 다 풀어서 보면은 건강 반야 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제시하는 게 반야 바라밀이 제목이 되었죠, 그죠? 제목이면서 바로 여기에서는 이제 반야 바라밀만 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반야 바라밀은 기초고, 그냥 나중에 나가면 인욕 바라밀도 나오고 쭉 바라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할절 신체 할적에 야채에게 인욕하는 인욕 바라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의 삶은 뭡니까? 바라밀 행으로서 살면은 최고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불성론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관은 이렇게 구성되고, 생활관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보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경의 저 내용이 거의 제가 볼 적에는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놓고 보아야 볼 적에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타. 매 분마다 다른데 나름대로 하나는 이 불성론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이제 바로 반야도노를 기초로 해서 삶을 누려하는 생활관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체적인 질문을 오늘 한 번 더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총체적인 질문은 어떻습니까? 발안역 다라 삼먹심을 발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바로 응원하주며 또요. 쭉 많은 사람 읽어봅니다. 문화 항복 계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한번 완전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부처님과 수보의 존재와의 대화고는 이와 같은 기초 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총체적인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질문에 대한 전체적인 답입니다. 이제 발안약다라 삼보리심을 일으켰는데 수보리가 묻죠. 어떻게 응원하죠? 그 발심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발심에 적해서 머물러서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왜냐면 우리들은 발심을 했다 손 치더라도 바로 금방 착한 마음을 했다가 금방 또 나쁜 마음이 일어나고 이것이 항상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이 질문을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발심한 그 마음에 불심을 낸 그 마음에 항상 머무르고 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라고 바로 이 품에서 그죠? 이분과 제2분과에서 선행기청으로 이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건강계에서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알아요? 우리 해능 스님이 깨달았던 거. 그죠? 네, 응무소도 이생기심. 바로 해능 스님은 건강경의 답을 찾아버린 겁니다. 답이 여기 응무소 이생기심 몇 품에 넣는 족시합니까? 이게 바로 장엄 정토 10분에 나옵니다. 어떻게 머물까? 바로 응무소두죠. 우리가 잘 알죠? 뭐라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는 뭡니까? 머무는 바 없이 내라는 겁니다. 그죠? 응무소주.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마음을 내라고? 이생기심. 이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보시를 하되 보시를 하는 마음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 그 말이 이제 응무소주의 이생기심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대스님은 또 이걸 가지고 뒷사람들이 또 정확한 답을 풀어냅니다. 대스님은 어떻게 풀어냅니까? 왜 응무소주냐 하면은 대스님이 생각하기는 응무소주는 위 차심이 왜냐하면 응무소주는 마음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머무른 바 없이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생기심은 왜 그런데 마음이 실체가 없는데 마음이 실체가 없다고 해서 영원히 없는 겁니까?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영원히 없는 것이 아니고 있기는 있는데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대스님은 어떻게 왜 마음을 내야 하느냐 하면은 이제 바로 비위진이 입체라. 바로 비위진. 진을 있긴 있다 그랬죠. 진을 여의지 않고 이 마음은 진의 세계를 떠나지 않고 진의 세계를 여의지 않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멀리 이제 떨어져서 이제 한번 봅니다. 멀리 한번 떨어져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수부려하고 부처님의 대화는 결국에는 뭘 밝히는 데 있습니까? 마음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흔히 우리가 이제 공사상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공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공을 통해서 뭘
나 뭘 보이고자 하느냐면은 본래의 마음자리를 보고자 하는데 나타내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냥 바로 금강경이 그러면은 그냥 파이집, 현상공, 아집과 법집을 파하고 아공, 법공, 구공 이렇게 모든 것을 공으로 돌리는데 중점이 있지만은 그 동으로 돌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마음자리를 밝히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에는 마음이라는 마음 심자가 많이 나올까요? 공이라는 공자가 많이 나올까요? 마음심자. 어떻게 알았어요? 공이라는 글자는 노긴 노입니다. 한 3번 정도 노는데 3번 정도 노는데 동방허공, 상하허공 이런 공이지 공 반야도리에서 말하는 그 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심은 몇 번이나 나올까요? 36번. 네, 숙제입니다. 숙제. 심은 37번인가? 뭐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그죠?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 심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부처님이 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놨을 거예요, 안 했을까요? 안 해놨습니다. 출구도 안 해놨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없어서 안 해놨는데 중국 사람들의 특징은 없다 해도 꼭 뭐 해야 된다고? 찾아내.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의 재미난 특징인데 그래서 원각경에 보면은 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처님도 말하는 심을 원각경은 이제 중국에서 결집되어졌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원각경에 보면 다음에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내가 되면 다 이제 금방 읊었던 구절들인데 그때 다 적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다 적을 수는 없고 짧은 시간에 오늘 어쨌든 금강경 전체를 한번 훑어봐야 되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사연이 가합하여 망유 육근하고 육근 사대가 중에 합성하여 망유 연기하고 어중적체하여 사유 연상하니 가능이심이라 이렇게 원각경을 다 읊어놨습니다. 이것은 중국식이죠. 왜냐하면 부처님은 절대로 심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은 그래도 어쨌든지 말을 하려고 달라드니까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말을 하려고 말을 만들어 놓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반야도 600부 반야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반야도 행체가 없는 겁니다. 반야는 그 작용만 있을 뿐입니다. 작용만 있는데 행체가 없는 것을 작용만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모양이 있어야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반야도 결국에는 설명하고자 한 것이 반야 600부라고 그랬죠. 그래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설명을 못합니다. 못하고서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반야 개공으로 끝나버립니다. 반야도 공이더라.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반야도 아무리 증명을 하려는데 증명하고 나서 보니까 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싹 지어야 됩니다. 이 반야 600부경전을 중국 사람들이 대단한 게 하나가 반야신경이 있죠. 반야신경은 인도의 작품이 아닙니다. 누구의 작품입니까? 중국의 작품. 반야 600부를 또 이 사람들은 어찌 해야 됩니까? 지간행이라 그래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계속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반야 600부를 정리한 게 뭡니까? 반야신경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이런 일을 안 한답니다. 중국 사람들은 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러면은 반야신경이 중국에서 만들어졌느냐? 아니 인도에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뭐 했어요? 연구를 해봤어.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본 결과 이것은 인도 사람들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라. 말이 구성된 것이 이거는 좀 어눌한 조금 완벽하지 못한 이제 인도 사람들 같으면 인도의에 충실하지 않습니까? 충실하지 못한 외국인 중국 사람들이 그래도 중국어를 능통하고 거기다가 완전하게 인도 말을 능통한 사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은 누가? 중국에서 만들었다. 왜 만들었냐고? 이 사람의 특징이라. 그냥 나놓고는 못 살아. 어떻게든지 정리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저도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이제 드러나 보이니까. 그래서 바로 총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여기에서 바로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 답죠. 해능 스님은 답을 바로 찾아버렸잖아요. 그거 억무소주 이신기심이야. 그게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도 이 답을 해놨거든. 해놓은 걸 보고 바로 깨쳐버린 거지 않습니까? 답을 해놨으니까. 바로 장엄 정토분에 바로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스님은 또 뒤에 후대의 성사잖아요. 성사니까 또 토를 좀 달았죠. 그죠? 나도 한 말이 하나 있어. 한 말 하고 싶어. 억무소주 이신심에 대해서. 그래서 본래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실체가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가 없는 것 가운데에서 진에서 솟아나온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금강경의 종과 체를 이제 본다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이 금강경은 무상과 그죠? 무상 상없음을 뭘 하고 있다? 여기. 무상을 종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 어떤 순간에도 상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상을 만들어서도 안 돼요. 그 어떤 순간도 절대 서서는 안 됩니다.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정진해서 가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시점도 머물 수 없는 이것을 보고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이것을 종으로 삼아서 무상을 종으로 삼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아까 이걸 무상이라 그러고 이걸 무주라 그럽니다. 그죠? 뭐죠? 억무소주를 무주라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이제 채로 삼고, 그죠? 채를 삼고. 그 다음에 이생기심이 본래 무상이고 무주인데 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있다 그랬죠. 있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이걸 그래도 있다. 이것을 여유라 그러는 거죠. 여유. 이 여유를 뭐로 삼습니까? 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무상과 무주와 묘유를 영으로 삼아서 이 세 개가 바로 불성의 모습이며 불성의 상 아닌 모습이 바로 이 무상, 무주, 묘유이고 그 다음에 무상, 무주, 묘유가 바로 수행의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세 개가 무상, 무주, 묘유가 어우러져서 뭡니다? 이 생활이 할 수 있는 생활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 무주, 묘유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나누어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나누어서 수행관에 보면 무주고 생활계는 모유다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하는데 저는 그냥 아까 조금 제식이라고 그랬죠. 또 저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분들도 저는 있는 줄도 알고 저도 있는 걸 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로 건강경에서는 문영, 무상, 무주가 바로 경계이면서 깨달음이 경계죠. 깨달음이 경계이면서 수행이고 문영, 무상, 무주가 바로 경계이고 수행이면서 바로 삶입니다. 생활이죠. 그러니까 문영의 삶, 그 다음에 무주의 삶, 문영, 무상의 삶, 이 세 개가 결국에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로서 이제 나눌 쪽에는 물론 종체본으로 건강경에서 나눕니다만서도 이것이 따로 구분되는 것보다는 이 세 개가 어우러져서 불성론이 되고, 그죠? 바로 무상, 무주, 묘유가 전부 불성론이 되고 수행관이 되고 생활관이 된다. 좀 말이 좀 어려워요.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바람이라 그랬죠. 육바람일은 우리가 14 리상 정멸분에 가면은 가리왕의 할절 신체가 나옵니다. 그죠? 몸이 찢어져도 법을 위해서 몸마저 버린 거죠. 상이 없으니까 아프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나타나는 대표되는 바람일이 무슨 바람입니까? 바로 인욕 바람일입니다. 그 인욕 바람일이 가리왕 할절 신체에서는 인욕 바람일로 나타나지만은 그 인욕 바람일 내부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바로 지혜 바람일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보시 바람일도 들어있고, 선정 바람일도 들어있고, 정진 바람일도 들어있고, 모든 바람이 그 들어있는데 그 순간만큼은 뭡니까? 인욕 바람이 작동한 거죠. 나와서 포맷으로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도리입니다. 어떤 하나가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데, 이때는 그걸 중심으로, 이때는 무주를 중심으로, 이때는 뭡니까? 무상을 중심으로, 이때는 삶에 있어서는 묘유를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묘유를 중심으로 무주와 무상이 밑에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야 이게 이제 온전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로 사상의 특징과 총체적 질문에 의한 우리가 건강경에 돌아가는 레퍼토리를 유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무상, 무주, 모유의 그 경계, 수행, 그 다음에 생활을 바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냥 그대로 갖다가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이제 판을 하나 바꾸어서 바로 건강경 전체 내용을 한번 설명을 쭉 하고 이번 시간은 이제 마치게 될 겁니다. 잠깐 쉬도록 하죠, 그죠?